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정제 예스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유해빈,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퍼지면서 투심이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낙폭은 다수 줄어들며 혼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증시는 오늘 장 시작을 할 때는 상승을 하나 싶더니 개인과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보합세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긴장감과 AI 투자 감소 우려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시장을 움직였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8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 시작부터 긴장감이 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동맹 결속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중에 스페인을 향해 끔찍한 파트너라고 비판하며 무역 중단을 지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스페인이 국방비 목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여파로 마드리드 증시가 2%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 보였습니다. 회의 전에는 미국이 지원해서 아예 발을 뺄 거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의 직접 지원 대신 현지 생산 권한을 제안하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나토가 재확인한 700억 유로 지원은 유럽과 캐나다가 부담하는 몫으로 미국이 직접 자금을 대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밖에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 재확인, 그리고 러시아를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발표된 이번 계약은 향후 5년간 이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에서 150억 개 이상의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제조 시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리쇼어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의 미국 내 제조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여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애플이 지난해 밝힌 4년간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발표한 미국 내 제조 투자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계약에 따라 콜로라도 공장에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요.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2031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위원 절반가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 금리 전망, 이른바 점도표를 보면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요. 이 중 6명은 2차례 이상 인상까지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인상론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바로 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투자 수요와 중동 지역 갈등, 그리고 관세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오는 14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 흐름이 관건입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다시 뛸 경우에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연준의 다음 행보 역시 국제 유가와 국제 채권, 국채금리 움직임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의 긴장감과 애플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건 연준의 금리 인상론인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주영 아나운서,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은 낮췄지만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IMF는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0.7%포인트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으며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올해와 내년 모두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세계경쟁 성장률 전망은 올해 3%로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이어지면서 유로존과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과 AI 중심의 기술 투자 확대라는 상반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국가로 꼽히며 반도체 수출 증가가 유가 상승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IMF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무역 분절화, AI 투자 열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에어가 연중 최대 항공권 할인 행사인 진마켓을 앞두고 다양한 사전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96% 할인은 물론 추가 할인과 무료 수화물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행사 대상은 7월 13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운행하는 국내외 56개 노선이며 모든 국제선 예약 고객에는 15kg의 무료 위탁 수화물이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운임을 최대 96% 할인하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삼성카드, 비자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15일부터 16일까지는 진에어페이에 등록한 비자카드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5만 원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에게는 국제선 5천 원 할인 쿠폰과 여행용 뷰티 트래블백을 제공하며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기존 회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남아 전문 여행사 몽키 트래블과의 제휴를 통해 숙박과 투어 할인 쿠폰, 추가 위탁 수화물 쿠폰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에 전남 광주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남 광주 지역의 분양 입주권 거래는 지난 6월 238건으로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검토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거래가 집중되면서 6월 거래의 80% 이상이 해당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거래는 연구, 산업, 주거 복합단지인 첨단 3지구에 집중됐습니다. 광주 북구와 전남 장성군의 거래가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으며 일부 신규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전달보다 다소 낮아졌고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주변으로 투기성 거래가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AI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확실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독보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호재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우려로 번지고 있는 만큼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반도체에 시선이 쏠렸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호재 속에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며 기대감을 남겼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주가 시장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5.12포인트 상승해 7,291.91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함께 상승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지수 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일 대비 9포인트 상승한 79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외국인은 1,348억 원, 기관은 1조 2천억 원가량 매수했는데요. 반면 개인은 1조 3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사자세, 개인은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은 3,214억 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억 원, 3,080억 원 매수하며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피 안에서는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5.3% 전거래일 대비 크게 올랐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나스닥 ADR 상장 기념식 참석 소식과 대규모 자금 조달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제외한 삼성 테마주들은 줄줄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은 나란히 하락했지만 이외 상위 종목들에는 모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성엔지니어링은 11% 이상 급등하며 17만 8,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원익 IPS와 삼천당제약 역시 2% 이상씩 상승하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는 상승했지만 종목별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주목받았나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이 오늘 거래 재개 이후에도 급등세를 이어가며 주목받았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거래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때문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금호건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즉 향후 인프라 발주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이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빠르게 쏠린 점도 상승세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 흐름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실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구체적인 수주로 이어지기까지 당분간은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호건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건설 오늘 어제보다 10.71% 오른 15,5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장 마감은 17,310원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호건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인 금호건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한 레이저셀을 필두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단 기업들이 분위기 반전에 나섰는데요. 레이저셀은 최근 국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판 업체와 17억 9천만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38%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장비는 내년 1분기까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이저셀은 레이저 기반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레이저 본딩 장비와 함께 레이저 열 처리 장비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 계약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전날에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지 않았던 코미코와 유진테크, 또 VM은 강세를 보여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전거래 이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 전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다른 종목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있었는데요. 최근 LS 일렉트릭은 미국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전력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며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전력기기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S 일렉트릭은 오는 15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전력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AI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을 거점으로 아세안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수주 증가세와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차트로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은 시가 17만 9천 원에 시작해 고가 19만 4,800원을 찍은 뒤 종가 19만 1,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LS 일렉트릭까지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 알려드리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 두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국 기업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상한가를 기록한 한성기업과 AI 특화 도시 수혜 기대감에 급등한 이노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은 전장보다 29.94% 오른 6,510원에 마감했는데요.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재료는 이른바 애국기업 이미지의 확산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성기업이 25년 동안 UN 참전용사의 음악회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후 제품을 구매해 응원하자는 돈줄 움직임이 확산됐고요. 이 관심이 주식 매수세로까지 이어지며 상한가를 기록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성기업은 1963년 설립된 수산물 가공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 제품인 크래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성기업은 최근 실적 부담과 상장 폐지 여론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이 조명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깊게 쏠린 걸로 보입니다. 한성기업은 이 같은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상승 실적 기대보다는 온라인 입소문과 투자 심리에 따른 성격이 강한 만큼 추격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노뎁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뎁 역시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장 대비 29.84% 오른 3,59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노뎁은 AI 영상 분석과 통합 관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능형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정부의 AI 특화 도시, KAICT 구축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AI가 도시 인프라와 안전관리, 또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노뎁은 이중 AI 영상 분석 기술과 통합 관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주목을 받은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성기업은 UN 참전용사 후원 이력이 재조명되며 애국기업 이미지가 확산됐고요. 소비자의 응원 움직임이 투자 심리로 이어져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노뎁의 경우 AI 특화 도시 구축 기대감과 AI 인프라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단기 재료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실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하나증권이 발표한 민 리버전의 시기, 다만 결국은 실적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러한 흐름을 평균 회귀, 즉 민 리버전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균 회귀란 많이 오른 종목은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따라 올라오는 시장의 계절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는 매년 7월이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낙폭이 컸던 종목이나 목표 주가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첫째 주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됐던 반도체 업종은 단기 조정을 받았고 주가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과 낙폭 과대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이러한 조정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는데요. 오히려 7월에는 호실적 기업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7월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8월부터 연말까지는 다시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하나증권의 분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3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전략입니다. 최근 많이 오른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로테이션 전략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단기 매매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7월 조정을 받는 실적 개선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전략인데요. 하나증권은 단기 조정 이후에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 시장의 핵심 키워드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큰 종목이나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7월 조정은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평균 회귀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인 흔들림보다 결국 기업의 실적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증권은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합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비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비가, 경기 남부와 중부 내륙, 호남에는 최대 1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무더위도 더해지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은 33도, 서울은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바비와 정체전선이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이 31도, 부산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운전하실 때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요약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장 하지만 힘은 내일만큼 왔잖아. 네, 요즘 같은 변동성 큰 장에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냅시다. 네, 예빈 아나운서의 힘내라는 아주 상큼한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돌아와. 오늘 떠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 노래방이 열렸네요. 저는 노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조정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종목을 바탕으로 좋은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점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옥석을 한번 가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좋은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